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6일 자, 장이 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의아스럽죠? 의아스러운 날이에요. 미국이 그래도 그렇게 힘차진 않았어도 상승 반전을 조금 더 시키는, 조금이나마 어쨌든 5일선도 회복하는 나스닥의 모습인데, 우리 시장은 올라가지를 못하고 되려 밀렸죠. 그쵸? 이 상태에서 역시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죠? 기술주들, 이게 많이 못 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위치는, 현재 사람들이 인식하는 현재 위치는 비싸다. 비싸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자리. 선뜻 강력하게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하지만 또 못 들어갔던 사람들, 대기 자금은 있기는 해 하는 부분들이 아주 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돈이 빠져나와서 들어가는 그 돈 쪽이 그 전통산업적 종목들. 그래서 어제나 오늘 밤에, 그죠? 어제 새벽 밤에 이렇게 이제 다우 쪽을 좀 더 강하게 당기는 모습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어제 오늘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요, 막판에는 조금 상승이 밀렸지만 이런 종목들을, 그런 비슷한 업종을 당기는 그런 요인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많이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의 매물은, 그 욕구는 큰 상태고, 그리고 전통산업을 끌어올리기에는 매력이 없어요. 그죠? 매력이 없어. 앞으로의 매력이 없어. 그냥 당장은 이거 팔았으니까, 비싼 거 팔았으니까 많이 못 올라온 놈 한 번만 잠깐 먹고 말자, 뭐 이런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큰 특징적인 부분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과, 그 다음에 전통적 종목도, 뭐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덩치가 큰데 오늘도 밀려버리니까 재미없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 금리 결정이 있었죠. 금리는 뭐 예상대로 동결됐고, 이제 예상했던 건 동결이 맞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이나마 혹시나 하는, 혹은 이주열 총재의 그런 멘트라도 좀 강한 멘트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정도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때문에, 뭐 그죠?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뭐 어디까지나 립 서비스적인 부분에서의 얘기인 것 같고, 현실은 다르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을 신경 쓰지 아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금리는 동결, 이제 얘기는 했어. 주택시장 상황만을 고려해서 뭐 이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은 요렇게 뭔가가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을 못했다. 앞으로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불가피하고, 하지만 지금 뭔가를 더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걷어들이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뭔가를 더 강력하게 내놓겠다는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한 얘기예요. 요게 미국 상황을 보면 엄청나게 풀려버린 그 유동성이 갈 곳이 없어서 자산시장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증시도 올라가지, 그죠? 그 다음에 채권도 올라가지, 그 다음에 원자재 시장도 올라가지, 금융시장만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버블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쪽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땡겨나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셈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그죠? 뭐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더 생산적인 분야, 실질적인 뭐 제조업이랄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산업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 멘트가 이제 이거 어떻게든 뭐 한국은행에서든 뭐 정부 차원에서든 뭐가 됐든 간에 증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이런 쪽들에 뭐 돈이 흘러 들어와서 그 시장을 강하게 땡기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게끔 신경을 더 쓰려고 하는 건가 하는, 그래서 이 주식시장 조금 매력이 없어지는 건가, 현재 위치, 그러니까 바닥권이었으면 이런 말도 통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동안 시장은 많이 올라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은 좀 매도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 뭐 저 역시도 이런 뭐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쪽들의 그쪽 전문은 아니니까
관련된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종합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증시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중국 증시, 제가 이제 어제 중국 증시 관련된 얘기를 좀 했는데, 중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그죠? 어떻게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고, 최근에 중국 증시로의 그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그래서 급등을 한번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뭐 홍콩을 뭔 핑계를 댔든 뭐 했든 간에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뭐 조금씩 약화시키고, 그러한 부분이 좀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다라면 대한민국도 후보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중국에겐 상당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남중국해 관련된 이야기, 어저께 유니온 뭐 이런 것들, 그죠? 연관 종목들 상승하는 거 보니까 영향이 조금은 있을 거다 했던 그런 것들, 돈이 직접 움직이는 걸 우리는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뉴스 기사 나온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돈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리 관련주가 올라가는 것이 어쩌면 중국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했던 게 어제 우리가 했던 얘기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일단 나온다라면,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과도 연동이 크지만 중국 시장과도 연동이 좀 큰 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좀 큰 하락, 3% 가까운 하락, 장중에는 3%까지 떨어져 보는 그런 모습도 현재 아직 장이 마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급하게 땡긴 만큼 또 급하게 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직은 뭐 눌림목 구간을 보자 하는 부분이지만, 기준을 딱 정해드렸습니다. 기준. 저 스스로도 기준을 갖고 있는 건 바로 나스닥의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는가 깨지지 않는가. 그러기 전에는 오로지 단타 매매 위주, 오늘은 단타 매매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운이 좋았든 뭐 했든 간에 아침에 참 대응을 잘 했어요. 그죠? 상당히 대응을 잘 해서 아침 시작하면서 콜풋 양쪽 다 천천히 늘려가다가 내려오면서 콜을 좀 더 사서 콜 먼저 수익 실현하고, 여기서 풋 사서, 그죠? 다시 여기서 풋 수익 실현하고 콜 사서 콜 한번 마지막 하고 나서 이제 풋 했는데 쭉 밀리니까 풋을 상당히 좀 재미나게 잘 팔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들어갔던 물량, 오늘 65 한국 ER 65라는 풋을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290원, 우리가 싸게 샀던 가격은 290원까지, 285원 저가였는데 290원까지 매수하는 참으로 재미난 매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에 집중하는 게 낫다. 그리고 많이 물량을 오버나이트 하는 거는 아직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매매에 집중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와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풀이가 까이는 것들, 그죠? 시간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가는데 이 지수 방향성이 뚜렷하게 지금 상방이야 하방이야 이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지금부터 변동이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방향은 없지만 변동 커진다, 콜풋 둘 다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풋 주고 그 다음부터 콜 주고 지금 풋을 다시 주고 있는 상황인데, 큰 그림에서 부분에서 요게 지금 확대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방향을 먼저 논하지 말고 당일 아침 힘이 가는 곳으로, 내지는 수급이 움직이는 대로 대응하는 것이 현재 맞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뭐 충분히 괜찮은 또 수익을 잘 내셨을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 선물도 좀 마이너스긴 하고, 뭐 하지만 이제 아직은 의심을 해볼 부분들이니까 기준을 삼은 대로만 대응하자. 기준 삼은 대로 나스닥, 그죠? 21선 아직 안 깨졌으니까 콜도 매매해 가면서 대응하는 거고요. 다만 아직은 비중을 실어서 오버나이트 하지 말자. 그죠? 끌고 넘어가는 물량이 많게는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만약에 깨졌다. 지난번에 이제 점점점 이제 깨지는 영역이 커져요. 여기는 아주 살짝 장중에만 21선을 깨고 발 담그고 났고, 여기는
좀 더 그죠? 이틀 동안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는 종가까지 21선 깼던, 그러니까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요번에 21선이 깨져버린다면 조금은 더 우려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채권 움직임이 조금 수상해지기는 했어요. 아마도 이제 채권 매매자들이 채권 수익을 제대로 챙기기가 좀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또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들을 미쳐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채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능성을 높여놓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더니 오늘 낼름 또 팔아버렸죠. 코스피도 매도, 코스닥도 매도, 선물까지 뭐 규모는 작지만 매도 나오고, 콜 옵션 오늘 매도. 자, 뭐 이런 부분들이라서 풋옵션까지 매도기는 해요. 물론 수량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어쩌면 좀 매도하는데, 아니면 현금 확보나 아니면 한국 시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채권 가격이 그나마 오르니까 아직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환율이 오른다 뭐 이러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아직은 방향성을 완벽하게 잡지는 말고, 뭐 확신 갖고 무조건 떨어진다고 풋을 왕창 사기보다는 장중 매매에 집중해서 그냥 크지 않은 물량만 오버나이트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좋겠고요. 코스닥이 이제 한동안 5일선 이탈을 안 했다가 5일선을 깨요. 거래량도 오늘은 만만치 않은 모습으로 흔들기가 나왔던 점들, 장중 한때 꽤나 밀어봤습니다. 1.5%. 특히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가 있으면 이 배에다가 계속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거죠. 이 배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적재가 되고 나면 배가 흔들리고 침수가 될 수도 있고 침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미국이 6만 명을 넘어 7만 명 넘어 뭐 8만 명까지 찍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조금씩은 봉쇄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많아서가 아니라 경제 봉쇄로 가버리면 이제 그때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경제 봉쇄로 가면 그때 영향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는 건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역대 최고. 신용잔고가 13조 3천억으로 역대 최대이고 제약 바이오에 몰렸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이 상위에 올라온 것들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셀트리온, SK,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풍제약, SK하이닉스 뭐 등등등 여기 나오는 종목들은 신용잔고가 높은 것들은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것들이니까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